살아있는 권력이라 누구일까요? 지금도 몇 초에 한번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문장이나 댓글이나 글 등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죠. 나아가 언론들, 전화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고 코병에 걸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입을 다물다가 지금은 정부를 신나게 비판합니다. 하도 할 것이 없으니까 조절까지 해서 말이죠. 이게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권력에 대한 저항이 갖는 이미지는 굉장히 숭고합니다. 민주화운동처럼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며 개인의 위험을 감내하죠. 하지만 검찰이 지난 1년간 무리하게 진행한 수사는 위험을 감내한 행동이 아니며 사회적 정의와도 큰 연결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 계산에 기반한 실리적 판단이자 부당한 위력 행사라고 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 현 정권이 만만하게 보여서 싸워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우상호 의원을 아주 존경하는데 그 근본은 이 사진부터 출발했습니다. 나라면 당시 명문대에 다니면서 곧바로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시점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항이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건 저항이라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위협이 가해질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부끄러워 펜을 꺾었던 정부 비판하던 위대한 기자분들 말입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없는 지금이요?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기덕이들이 감히 윤석열의 전한 발언을 소신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는 것이 매우 역겹다는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이명박근혜처럼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파괴하는 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어제 윤 총장의 발언은 시작부터가 반헌법적인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그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인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할 일이라는 것을 대변한 것 같은데 언젠가 그 발언을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는 프랑스 대연변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말 잘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인 1008년 나폴레옹은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면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프랑스 법률가들은 기관의 성격상 검사는 소주권을 가진 당사자로서 그가 수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도시를 위협하는 작은 폭군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즉 기소권과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면 지배 권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소추, 수사, 재판의 분리 원칙을 확립했고 이 근대 검찰 제도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 말 잘했는데 프랑스 혁명이 준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자칫 보수라는 자들이 이 부분을 알았으면 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말로만 자유민주에 떠드는 것이 아닌 희생이 진정한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지켜본 영국의 기쇼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려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 남용 견제, 시민의 정의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보수주의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의 뿌리는 분당 기득권 세력에 닿아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정 정권 진사주를 위해서는 누군가 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안철수는 윤 총장을 저격하죠. 이런 자들이 참 야당의 인물이라니 상대가 너무 하수라 사실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은 깨어있지 못한 국민입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 참 요즘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 안타까운 분들은 나팔새들이죠. 사실 지금 콩밥 먹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대강과 자원외교처럼 국민의 혈세를 갖다 버린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또한 생각 없이 천안문에 올라가 사드를 배치당하면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중국의 한한령에 쓰러진 한국 기업들은 왜 생겼습니까? 개성공단을 막아서 우리의 칸을 날려본 것도 누구며 최순실의 미래재단 관련 여러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리가 또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나마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 의도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 대안이 있으세요? 국민의힘이라는 바보들에게 표를 줄 정도의 정신머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거기다가 정권 갖다주고 일본한테 머리 숙이고 국영기업 민영화하고 재벌비리 허용해서 서민들 고열을 짜고 그게 뻔할 판인데 보수라서 지지한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야당이 대안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현재 매번 선거에서 대패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간절한 진영이 이깁니다. 지금 누가 더 간절합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건데요. 이 대의를 가지고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니 조급한 무리들이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사실 저는 굉장히 현 상황이 기쁩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복잡한 상황도 흙탕물이 가라앉듯 점차 진실이 드러나니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며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깨달음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익에 민감한 아주 본능적인 부분이 일부 국민들께서 미래보단 현재에 치중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미실현 이익이라도 본인이랑 상관이 있으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간 꿈에서 본 떡을 잠에서 깨느라 못 먹었다고 대통령 비판할 판인데요. 내 돈이 될 것만 같은 부동산 차익, 내 계좌에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비트코인, 내 호주머니에서 새어나가는 것만 같은 의류수가 다 같은 거예요. 저게 내 돈인데 저게 내 건데 내가 저기서 떵떵거려야 하는데 그러다가 이명박이 탄생해서 나라가 작살났습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쿨하게 정부 비판하는 쿨평이 척하지 말고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서 나이 먹은 그날까지 내내 빼먹고도 남아서 애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산 불평등으로 사회 불만이 늘어나도 내 알 바 아니다. 서로 밀고 땡기고 일감 주고 받으면서 편안하게 비즈니스 하고 싶다. 적폐다. 비공정이니 해도 난 그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솔직하지 못해요? 제 채널은 그런 분들이 이제 쥐아가들 빼고 몇 없지만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대안인가요? 아니, 대안도 노력도 없이 본인이 뭘 원하는지 밝히지도 않고 맨날 입으로 싫다고만 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제 채널에도 소수인 쥐아가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정부는 수많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뚜벅뚜벅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무서운 것이 그냥 원칙을 지키고 그 정도를 걷고 있을 뿐인데 저배들이 못 살겠다고 막 튀어나옵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그냥 넘기면 나에게도 어떻게 돌아오는지 체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잊지 않고 늘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